사실혼과 법률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 그럼 동거인지 사실혼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관련한 재산 분할 문제 모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1호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사실 결혼은 하고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부부도 의외로 많습니다. 보통은 결혼식을 하면은 다 혼인신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혼인신고 안 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1가구 1주택 문제 때문에 각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재테크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이 사실혼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혼여행을 갔는데 상대방이 사실은 내가 혼인신고를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이랑 사실혼 관계는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사기 결혼으로 혼인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사유거든요. 또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도 결혼하기 전에 당연히 이제 밝히셔야 되고, 이런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 이런 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관련한 재산 분할 문제 모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혼과 법률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변호사 생활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혼은 간통죄에 해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간통죄로 처벌을 받는 거는 법률혼의 경우만 그랬거든요. 사실혼은 아무리 바람을 펴도 간통으로 처벌이 되지 않아서 그게 문제였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간통죄는 폐지됐죠. 지금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상속을 받느냐 아니면 못 받느냐입니다. 가장 유명한 대법원 판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사건은 이 부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혼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병에 걸린 거예요. 시한부가 된 거죠. 부인이 사실혼 부인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남편의 곁을 지키면서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했고, 그리고 임종을 지켰습니다. 사실혼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혼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사실혼이긴 하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부인으로서 상속을 받겠다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혼의 경우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패소를 한 거죠.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는데 배우자가 이제 시한부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옆에서 간병을 한 게 아니라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우리 사실혼 끝났으니까 재산 분할을 달라라고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은 부인이 사실혼 관계 끝난 걸로 인한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상대방 곁을 지키면서 간병을 한 경우는 재산 분할 상속 한 푼도 못 받고, 아픈 배우자를 버리고 나는 이제 재산 분할 받겠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재산 분할을 받는 우리의 정서에는 어긋나는 결과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현재 우리 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혼은 상속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혼과 이제 법률혼의 차이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혼이라고 했을 때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혼은 본인이 유책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우리 사실혼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혼은 사실은 그 즉시 종료하는 거가 됩니다. 보통 알고 있듯이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하면 이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혼 끝났다라고 하는 거를 뭐 문자로 통보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는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책임이 있는 사람도 본인의 사실혼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법률혼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법원 판례 중에 배우자가 시한부고 아픈 상황에서 나는 사실혼 끝냈다 라고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한 사례도 사실은 남편을 간병해야 할 배우자로서의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났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사실혼은 책임이 있는 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고 끝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다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법률혼과는 똑같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을 때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부정행위를 했을 때 상간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상간자 상대로 손해배상,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면서도 만났는지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혼의 배우자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어도 어쨌거나 배우자 있으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점은 입증을 해야 되고요.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법률혼과 똑같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혼인기간 10년이고 같이 재산 형성했다라고 하면은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이제 50%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연금법, 뭐 국민연금, 사립학교연금, 뭐 군인연금, 모든 그런 연금법에서 대부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률혼 배우자와 똑같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혼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점에서 법률혼과 이제 똑같은 보호를 받는 측면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구분하셔야 될 거는 이게 사실혼인지 동거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똑같은 보호를 받는데요. 동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률혼과 똑같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부동산의 시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어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고요. 동거라고 하면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과연 동거인지 사실혼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동거인지 사실혼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결혼식 사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동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냥 사실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동거하다가 이제 사실혼으로 넘어가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결혼식은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한 경우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대외적으로 이제 부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부부로서의 이제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양가 집안에서도 뭐 사위로 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며느리로 인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친척 결혼식에 가족으로서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모두 다 이제 판단 기준이 되고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그 집안에 뭐 아들, 우리 며느리 고맙다 막 이런 상패를 만든 그런 집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절대 우리 사실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 같은 거는 해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그 집안에서 만든 상패에 며느리라고 이제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사실혼으로 인정이 됐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부부 한정 특약 이런 거에 상대방 이름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 이름으로 부인 누구 이렇게 써놓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사실혼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굉장한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법리 구성은 잘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한 일이죠.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관련한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사실혼과 동거관계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까지 가족법 전문 1호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이었습니다.